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예전부터 왜 어른들이 뭐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있죠. 그렇지. 대표적으로 우리 얘기 많이 듣는 것 중에 뭐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근데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리를 좀 이렇게 일을 하면 좀 떨어줘야 혈액 순환도 되고 이 붓고 뭉친 다리 근육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전날 미역국 안 먹잖아요. 근데 이 미역국도 사실은 우리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뇌에도 좋대요. 네. 혹시 뭐 알고 있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 금기들 다들 좀 있으실 텐데 어떤 거 있으세요? 우리 옛날 얘기 잘 아시는 고인범 선생님. 그럼 내가 몇 살 다녀도 된 게 아니고 네. 한참 체만 운동 많이 할 때는 밤에 피곤하잖아. 그래서 밤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밤에 이거 휘파람 불고 다니지 마라. 아, 뱀 나온다고. 밤에 이거 손톱 깎기 꼭 깎고 안 돼, 안 하지 돼. 마라. 네. 이런 말 엄청 싫은 말 했어. 그래서 내가 밤에 나가 휘파람 불어봤어. 예? 아무 일도 없더만. 뱀이 안 나더만. 손톱 깎으셨죠? 손톱 깎으면 또 뭐 시키나 이게 뭐 지가 뭐 어째 물고 가고 분신이 돼갖고 분신하니까 생각났다. 닮은 사람 아니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요새 엄청 실 더울 때는 내 네. 분신이 대신 밖에 좀 일해주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시원한 네. 에어컨 밑에 있고 겨울에 추울 때 가서 내 분신이 일 싹 하고 나는 그냥 따뜻한 방 이런 분신 없나? 진짜 내가- 손톱 먹을 쥐를 좀 찾고 싶어요. 그죠? 아니 2명 생긴다고 하니까 양쪽 귀가 아파지네요 벌써. 네, 한쪽도 아파 죽겠는데. 네, 한 분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저 살았거든요. 그렇지. 호롱불 피워가며 살았는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 나는 그게 전생이 아니고 정생이 아니고? 아니 강가에서 보면 절대 안 그런데. 예, 정말 호야불 켜놓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이 손톱을 깎으면 이게 찾기도 힘들고, 예, 그리고 또 다칠까 봐? 네네. 다칠까봐 그러고 휘파람을 불지 말라고 했었던 거는 밤에 이렇게 휘파람 불고 놀면 잠을 못 자잖아요. 일이 많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못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사실은 입을 좀 많이 풀어요. 왜냐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때는 발음이 헛나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아르르 뭐 이런 네, 거. 네. 아르르 하기도 하고 아예이오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휘파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꼭 이랬어. 나. 아 근데 비 온다 그래요. 그 옛날에 또 비 온다고 어렸을 때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냥 뭐 소리를 내면 어른들이 다 하지 말라 그러고 네. 복 나간다 그러고 공부 못 한다 이거 그러고. 가림막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날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우리 고쌤 시절에는 울면은 호랑이가 잡아간다. 그렇지. 아, 그쵸, 그쵸. 네, 우리 때는 이제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네. 아니면은 울면은 니 저 옆에 고약한 아저씨 보이지? 흰머리 아저씨. 저 아저씨는 이놈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내 진짜 그런 말 진짜 싫어해. 내 서 있으면 막 울면 아줌마는 그런다. 야, 아저씨 뭐라 한대. 그럼 나 바로 이야기해. 아이매, 내가 당신 아저씨 알을 내가 뭐 때문에 하는 겨. 이 양반 진짜 이상 나쁜 사람 만드네. 괜찮다. 얼굴 좀 많이 울어봐. 사람아. 내가 막 선생님 좀 억울하셨겠네요. 내 진짜 억울한 거 많았어. 세상에 그런 대한민국에 억울한 아저씨들 많았거든요. 많았지.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 하면은 아동학대가 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요럴 때는 좀 옛날이 그립기도 하고 좀 호랑이가 좀 물고 가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어렸을 땐 진짜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갈까봐 울지도 못하고. 그죠? 참 이 금기되는 것들도요,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발맞춰서 변화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또 변하지 않는 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거겠죠. 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공개 클리닉 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리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보기 싫은 건 둘째치고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다리가 무겁고 쉽게 붓고 밤에 잘 때 통증까지 유발하는 하지정맥류. 어떻게 해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까? 공개 클리닉 웰에서 하지정맥류의 제대로 된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이 늘씬하고 예쁜 다리에 올룩불룩 이게 있으면 참 보기 싫겠죠. 하지정맥류 보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제대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김병준 원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리를 편안하게 그리고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김병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또 우리 한창 이제 반바지 계속 많이 입었잖아요. 친구들끼리 야, 너 저거 파란 거 이거 하지정맥류 아니야?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하지정맥류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다리에 혈액순환이 병들어가는 질환입니다. 심장에서 다리로 내려온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때 혈관 내에 판막이 손상되거나 혈관벽이 약해지면 오히려 올라가야 할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리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과 합병증이 나타나는 만성 진행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하지정맥류라고 부르고 또한 성인들의 약 한 20에서 30%에서 나타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야 될 게 역류를 이래 해가지고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증상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혈액이 역류하다 보면 다리에 혈관들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게 보이죠. 봤지. 예, 이렇게 보이는 증상도 있지만 실제로 육안적으로는 깨끗해 보이면서 다리에 불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지정맥류일 수 네.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면은 내가 잠복성 하지정맥류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네, 그리고 우리 여성들 보면 다리에 체지방이 많으면 실제로 하지정맥류 혈관들은 많이 생겨져 있는데 육안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다리가 아프다, 네. 우리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다, 저녁이 되면 네. 다리가 붓는다, 네네. 종아리가 빵빵해지면서 터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주무시다가 쥐가 나서 잠을 자주 깬다. 그리고 무릎 및 정강이 부위 같은 데가 자꾸 가려워진다. 그리고 다리에서 화끈화끈 열감이 나타난다. 그리고 항상 다리가 많이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주무시다가 쥐가 나서 잠을 자주 깨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지정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쯤 되면은 이게 원인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지. 도대체 하지정맥류는 왜 생기는 건지. 그러게요. 거기다가 보면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 광고 같은데 보면은 항상 보면 광고 모델이 여자거든요. 맞아요. 네, 그 네. 압박 스토킹 광고도 참 많이 나와요. 요새. 그러니까요. 네.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지금 네. 알고 계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이제 하지정맥류의 발병 요인은 크게 우리 유전적인 것과 또 후천적인 것이 있는데요. 우리 유전적인 소인을 바라보면 이제 부모님 2분 중에 한 분이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아들에게서는 한 25% 그리고 딸에게서는 60% 이상으로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2분 모두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아들, 딸 구분 없이 90% 이상에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고요. 후천적으로는 주로 오래 서 있는 질환,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질환, 그리고 이제 비만도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죠. 선생님 비만을 하면서 왜 저를 쳐다보냐? 예. 갑자기 그쪽으로 빠지네요. 자동으로 오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노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화는 하지정맥류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게서는 2명 중에 1명 정도에서 하지정맥류가 발병한다고 합니다. 예. 노화는 뭐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는 한 2배 정도 이상 발병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나 임신이 또 이 하지정맥류의 발병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최근에는 그런데 이 남성분들도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그게 또 남성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좀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원래 하지정맥류가 많이 오고 남자분들은 보면 대개
되게 좀 육체적인 일이 네. 많잖아요. 오래 서 있는다든지 이러다 보면 그 서 있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왜 남자분들 보면은 요런들 이렇게 핏줄 이렇게 딱 그럼요. 멋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하지정맥류는 또 여자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고 이렇게 팔등에 이렇게 멋있게 나온 요런 것도 정맥 아닌가요? 아, 네. 네. 우리 이제 먼저 하지정맥류라는 말 뜻을 한번 알아보면 하지는 다리, 정맥은 정맥 혈관, 류는 혹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네. 다리의 정맥 혈관이 혹처럼 붉어지는 질환이다. 예, 우리 손등의 혈관이나 팔의 혈관은 하지가 아니네요. 그럼요. 이제 피부에 지방이 얇아지거나 또는 이제 운동 같은 거 많이 해서 혈관이 보이는 거니까 이런 하지정맥류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젊을 때 비슷하게 가려고 이게 손 힘 빡 줘갖고 막 이래갖고 막 나오게 만들고 막 이런 거 많이 우리 했거든. 고3도 한번 걷어주 있어. 야, 참말로 내가 했어. 다 했어. 내가 동동일이야 내가. 아주 됐어. 자, 그리고 뭐 하지정맥류는 없으신 아, 거죠? 없어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비만이라도 네. 없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에 노출돼 있다고 하고 또 유전 확률도 높다고 그러네요. 하니까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팩트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야, 좋습니다. 하지정맥류의 팩트 체크 첫 번째. 온찜질이나 사우나는 하지정맥류에 해롭다. 오, 족욕 해롭다. 같은 거를 하면은 혈액순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요? 뜨거운 걸로요. 열을 또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저렇게 되면 또 헷갈려요. 헷갈리죠? 자, 갑시다.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또 쏘갔는가. 근데 사우나를 딱 하고 나면 얼굴이 벌개져. 우리가 또 열심히 우리 아이들하고 뛰놀다 보면 꼭꼭 숨으라 이런 거 하고 보면 얼굴이 벌개지고 우리 손주들도 얼굴이 벌개져. 이 벌겋다는 거는 이게 모든 것이 좀 잘 돌아가서 벌갠 거거든. 어? 잘 돌아갔어. 그러면 온찜질이나 사우나는 해주중면 역류돼가지고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건데 잘 돌아가면 안 생길 거잖아. 그렇게 X잖아. 당신도 다 바꿔. 저는 아니 하지정맥류는 이 혈관이 늘어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온찜질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차라리 시원한 냉탕이나 냉찜질 같은 걸 하면은 수축이 돼서 아니면 오히려 왔다 갔다. 그죠?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원장님 고개를 우리 진 씨는 어때요? 저 지금 눈을 보니까 저도 예. 원장님 눈빛 표정 교환 보니까 아직 금지입니다. 약간 맞는 것 포커페이스 같고. 해주셔야 내 말이 돼요. 맞아. 거기다 우리 누님께서 설명하실 때 네. 탄력, 내가 누나예요? 예, 네. 동생인가요? 이게 보면은 이게 그 탄력이라고 딱 얘기 들었을 때 바로 제가 느낌이 왔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라면도 끓이다 보면은 네. 예, 비빔면 같은 거 쫙 한 다음에 찬물에 쫙 해주잖아요. 맞아, 맞아. 그럼 탄력이 생기잖아. 네. 맞아. 약간 요런 원리지 않을까요? 아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말씀을 하셨잖아. 이 하지는 이 역류하는 거라고 그 밑에 내려오는 걸 계속 올리가 돌려야지 자꾸 내려와 있는 걸 찾게 하든 뜨겁게 하든 그게 뭔 소용이 있나고. 그러니까 허물허물해진 거를 탄력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쫙 이렇게 잡아주는 거 아닌가요? 뜨끈뜨끈하게 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진짜 오늘 물도 분명히 끓으면 이야기하지만 기화돼서 올라가지 않아? 그런가요? 목소리가 크니까 자꾸 작아지네. 네, 오늘 X 아니면 네. 선생님 정답은요? 사실 저도 몰라요.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온찜질이나 사우나가 네. 해롭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그 저희들 병원에 있어 보면 환자분들 많이 질문하거든요. 원장님 저 다리 혈관이 있는데 네. 이거 반신욕이나 뜨겁게 족욕 같은 거 하면 좋지 않나요? 물어보는데 찜질방 가도 족욕 이 꼭 점이 하는데. 참 중요한 게 우리가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다리에 혈관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 뜨겁게 하면 이 혈관이 더 팽창하죠.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좀 좋게 하려고 매일 반신욕이나 이런 걸 하면 다리가 너무 많이 붓게 되고 종아리가 너무 아파져요. 그래서 쥐도 더 많이 나고. 따라서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뜨거운 환경, 뭐 반신욕, 사우나, 온찜질 이런 것들이 해롭습니다. 꼭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정말 모범 답변이었네요. 네. 박수. 이야. 우리 그리고 민규 쌤, 정말 네. 답이 안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저요? 네. 아니요, 우리 네, 두 분. 고쌤. 두 분 다. 예. 근데 그 내가 그 제 혈압이 있으니까 이제 뭐 매일 혈압약도 먹지만 이한 사우나를 하고 난 다음에 혈압을 재면 110, 뭐 105까지 막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면 저 관이 좀 느슨해가지고 잘 돌아가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잖아. 글쎄 우리 이제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게 동맥 질환이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정맥이니까 그렇게 동쪽으로 오히려 보라니까, 이 정맥은 혈액순환에 뜨거운 것이 안 좋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억지로 맞춰보려고 네. 하는데. 이렇게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정맥류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전혀 두 몰랐어요. 번째 팩트 체크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다. 요거는 자, 난- 하나, 둘, 셋. 아이, 아이, 와 이러노, 오늘. 우리 죄송한데 그 화면 프레임을 같이 붙여주세요. 같은 팀으로. 예,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다리를 꼬면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이제 살이 찌거나 부었는데 다리를 꼬면 압박이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아. 눌리잖아 이렇게 살끼리. 그럼 뭔가 압박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근데 그럼 O로 가깝다는 거네. 저는 뭐 어쨌든 네 나는 뭐 저는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쪽으로 꼬았다가 좀 힘들면 다시 또 이쪽으로 꼬면 되는 거고 네. 본인 편한 대로 하면은 그러다 양쪽에 생기면 안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자기가 편한 대로 어. 앉아서 예 그러니까 오히려 네. 더 혈관이 더 이게 피가 잘 통하지 않을까요? 요거는 바로 그럼 한번 원장님 설명 좀 들어보죠. 네, 원장님 정답은요? 아니에요? 우와! 진짜예요? 제가 이제 요즘 네. 다리에 살이 찌니까 네. 이게 압박을 한다는 자체가 네. 이게 안 민주 되는 쌤은 거야. 다리가 그러니까. 날씬하셔서 아, 진짜요? 편함이 다시 없었던 다시 거예요. 네. 어. 이 와. 다리를 꼬는 습관 자체가 하지정맥류를 유발한다기보다는 네. 하지정맥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리를 오래 꼬고 있으면 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리 꼬는 습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리 저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래 쪼그려 앉아 있거나 또는 우리 무릎 꿇고 오래 앉는다든지 양반 다리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런 것도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한테는 좀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들은 피하고 누워 계실 때는 베개 위에 다리를 올리고 계시면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한테 많이 편하네요. 예, 앉아 있을 때. 각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올려야 되나요? 보통 한 15도 정도 약간 올리면 베개 하나 정도에 올려주면 좋습니다. 이게 심장 쪽으로 피가 잘 올라가게끔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하, 몸에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된다. 이건 뭐 바로 한번 들어보죠. 야, 이거 스키니진 한창 유행했을 때 정말 다리가 많이 고통받았거든요. 옛날에 그 이제 소년 시대가 나왔을 때 네. 색깔별로 스키니지 유행했잖아요. 아우, 또. 다리가 예. 그냥 팔에 너무 쪼여가지고 그때 유행했을 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헤이. 요건 뭐 다 맞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들었냐면 압박 스타킹을 신으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스키니진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압박 스타킹 많이 신는데. 네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듣고 보니까 저도 이해 동문입니다. 똑같네요. 그죠? 왜냐면 압박 스타킹 굳이 뭐 사서 이렇게 착용할 필요 없이 뭐 그냥 하루 종일 생활할 때 딱 잡아주잖아요. 그게 좀 도움이 돼. 아니, 원장님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옛날에 그 뉴스에 이런 거 많이 나왔어. 그거 뭐 스키니진인가 이거 입을 때 봤을 때 아래 밑에 똘이 그 혈액순환이 좀 안 된다고 입지 말 거고요. 또 뭐 배꼽티 이런 거 있잖아. 배는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노출돼가 착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말 많았거든. 그러면은 동그라미 하셔야죠. 그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르신이 보기에 안 좋으니까 입지 마라. 예, 그죠? 네, 정답 바꾸신 겁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원장님, 정답은요? 네. 제발. 왜요? 쫙. 아니 압박해주는 건 원리는 똑같지 않나요? 저도 말도 안 사실 나오고. 좀 궁금해요. 헷갈리네요. 그거는 이 네. 그 부위만 압박을 해야 되는 거지 전체를 압박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 네. 정확한가요? 네, 저희 그 하지정맥류 때 착용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의 원리가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보는 압박 그 스타킹하고는 다르고 이게 압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과 발목, 종아리, 허벅지 가면서 압력이 이리 낮아지게 돼요. 예를 들면 발에서는 한 100 정도가 걸리면 종아리에서는 80,
허벅지에는 60 이렇게 해서 심장에서 내려온 동맥피가 다시 정맥을 통해서 잘 올라가게 해주죠. 이렇게 해서 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어려용 압박 스타킹이고 아까 말씀하신 스키니진이라든지 또는 우리 이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이런 어류들은 이게 오히려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리의 정맥순환에도 안 좋고 하지정맥류 증상도 악화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몸을 가급적이면 압박하는 옷보다는 오히려 약간 헐렁한 바지 같은 걸 입는 것이 하지정맥류 환자한테는 더 낫습니다. 함정이 있었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그 패션 트렌드가 다시 그 바지 통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환영이에요, 네, 대환영. 환영입니다. 네. 네. 추울 때 안에 스타킹 껴서 입어도 되고 얼마나 편할지 몰라. 자,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관한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정답률이 애석하게도 우리가 별로 높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정일이 안 되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더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미용적인 문제도 없고 증상도 없다면은 치료를 하지 않고 뭐 그러면 계속 거울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지켜보면 되나요? 아, 네. 이제 하지정맥류의 질병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발병하면 그냥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 계속해서 악화 진행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진행성 질환입니다. 예, 따라서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이제 하지정맥류도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하지정맥류를 치료하지 않으면 다양한 그 합병증에 또 걸릴 수 있다 네, 그러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하지정맥류를 방치해 두시면 이게 세월과 함께 점점 악화되면서 우리 다리에 정맥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맥순환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합병증 단계인 만성 정맥 부전증이라는 단계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이제 다리가 항상 부어 있거나 피부색이 검게 변하거나 피부와 지방층이 딱딱하게 굳어 들어가는 피부 지방 경화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피부 괴사, 피부 궤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부정맥 혈전증, 폐쇄전증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정상인의 9배 이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쨌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가서 또 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네. 하지정맥류는 일단은 뭐 혈관 문제인데 수술보다 일단 뭐 약물 치료 이런 거부터 좀 할 수는 없을까요? 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하지정맥류 증상이 되게 심한데 바로 이렇게 수술을 못하는 환자분들에게는 정맥순환 개선제라는 약물을 처방합니다. 이러한 정맥순환 개선제는 하지정맥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하지정맥류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예, 따라서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정말로 이제 약물에 의존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조기에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종아리에 좀 울룩불룩 보기 안 좋은 정도라 생각했지 뭐 진짜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 해봤을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의료 기술이 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뭐 암도 이제는 다 치료를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요거 치료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어떤가요, 요즘은? 네, 맞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분야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발전들이 있어 왔는데요. 과거에는 피부 절개를 통해서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을 뽑아버리는 발거술이라는 수술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건 흉이 좀 많이 남겠네요. 그렇죠. 2000년대 이후에는 이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을 레이저나 이 고주파 수술을 이용해서 혈관을 열로서 폐쇄시키고 흡수시키는 수술 방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는 이러한 수술적인 방법들을 대체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인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방법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술법은 그 특별한 마취가 필요 없고 외래에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고령의 환자분 또는 수술 고위험 환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초음파 유도하 혈관 경화요법.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이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에 우리가 이 거품처럼 만들어진 혈관 경화제라는 약물이 있어요. 그것을 주사를 놓는 거죠. 직접 보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그 원인 혈관이 경화된다고 합니다. 보통 딱딱하게 되고 그랬다가 이것이 시간과 함께 서서히 흡수되는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마취도 필요 없고 외래에서 가능하니까 시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보행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어떤 시술이길래 좀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게 병원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대기실에서부터 다리를 주무르시는 거 보니까 벌써 좀 많이 불편해 보이시죠? 다리가 밤에 잘 때 쥐가 자주 나고 또 발끝이 저리는 듯한 느낌? 이쪽 다리가 좀 많이 붓고 좀 무겁고 항상 조금 저린 듯한 느낌도 있고 또 혈관도 좀 튀어나가 있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혈관도 튀어나올 거란 마음고생 어마어마하게 하셨겠는데, 자, 다리를 살피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모양이네요. 와, 다른 진료, 야, 저 좀 나와 있네. 조금 네네. 자, 우리 환자분 제가 다리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저녁 오후에 집에 가서 이래 보면은 이쪽이 좀 많이 부어 있어요. 많이 좀 부어 있다, 그죠? 아, 그렇구나. 예, 주무시다가 어떻게 막 쥐가 잠을 깨기도 하시나요? 예. 와 하고 일어나는 가족들 다 깨잖아요. 그렇죠. 예, 같이 가족들 막 같이 깨야 되고 주물러줘야 돼요. 예, 그런 분들 많으세요.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 보면 주무시다 지나가지고 옆에 가족들 깨워야 되고 막 주물러야 되고 자다가 일어나서 걸어야 되고 그렇죠. 예, 제가 한번 다리 다시 한번 검사해보고 저희들이 잘 치료해 드릴게요. 자, 우리 저기 같이 한번 보시면 저기 화면 중앙에 까만 동그라미 보이시죠? 원래 혈관은 긴 파이프 같은 건데 제가 지금 단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크기가 보통 직경이 3mm 정도면 정상인데 그 이상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 하거든요. 프리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네, 1.21cm. 그래서 상당히 많이 커져버려서 한 정상보다 4배 이상의 크기로 커져버렸거든요. 그러면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야 될 피들이 저쪽을 통해서 다 아래로 역류하게 돼요.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비모드. 이렇게 짤 때 제가 이 종아리로 짜면 파란색이 나오고 놓으면 이렇게 빨갛게 되죠. 이게 빨간 게 뭐냐면 심장으로 가야 될 피가 지금 아래쪽으로 역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좀 심하네요. 이걸 우리가 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더플러, 네, 업데이트. 이 소리가 심장으로 가야 될 피가 역류하는 소리예요. 스타트. 그리고 이 짤 때 파란색 다음에 빨갛게 되죠. 요게 이제 심장으로 가야 될 피가 지금 종아리 쪽으로 역류해서 내려오는 소견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파란색 다음에 빨갛게 되는 거. 더플러 소리로 짠다는 들으면요. 표현이 왼손으로 업데이트. 지금 살을 누르는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종아리를 압박해 주는 압박해 거예요. 주는 예. 그래서 피가 올라가게 했다가 나중에 아래로 이 사진이 역류하는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압박하고 난 다음에 피의 역류가 0.5초 이상 길게 나올 때 우리 스탑 이렇게 올라가야 될 피들이 지금 다 역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법 심한 하지정맥류구나. 우리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다리가 B모드 자꾸 무겁고 C모드 쥐가 자꾸 주무시다 지나셨죠. 예. B모드. 요즘은 이제 뭐 절개하거나 혈관을 빼내거나 이런 수술 안 하거든요. 요즘은 요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인 초음파 유도 경화요법으로 치료해 드릴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치료할 부위에 저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주사요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잡아주세요. 거품으로 만들어 놓은 혈관 경화제를 저희들이 투입하겠습니다. 자, 따끔 놀라지 마세요. 네, 거품 형태로 만들어서 혈관이 보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주사 맞는 거니까. 주사 바늘이 이렇게 보이네요, 혈관 내로 바늘이. 그 혈관 내 그래서 바늘이 정확하게 움직이죠. 혈관 경화제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약이 들어가면서 초음파가 올라가면서 이 약이 혈관 내에 잘 들어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셨습니다. 네. 혈관 안에 혈관 경화제가 잘 들어가서 꼭 조영제가 들어간 것처럼 하얗게 보이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작아 보입니다. 이제 나가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러고 생활해 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한번 뵐게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시술하고 오늘 걸어? 오오오 야. 주사 몇 대 맞고 치료가 지금 벌써 걸어. 끝났어요? 아니 양말 하나 쉬지도 다르게 않고 저렇게 신었을 바로 걸을 수 있는 게 참 와 신기하다. 야. 맨 처음에 와. 나서 돌 때는 약간 뻐근한 느낌이었는데 조금 하고 몇 번 돌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아가씨 때는 그래 다리도 이쁘다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반바지를 못 입었어요. 근데 반바지 한 입고 싶네. 야, 방송 보시는 지인분들 반바지 2개씩 선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기하시는 분은 또 어떻게 또 뭐가 불편하실까요? 원래는 되게 많이 볼록볼록하고 많이 나왔는데 1년 후 넘으니까 다리가 이제 볼록한 그런 거랑 완전히 없어졌고 위에 색깔도 변했지. 나는 그거 몰랐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시커매가지고. 그리고 예, 선생님하고부터는 여기 이제 폭 들어갔어. 전에 볼록볼록 왔거든. 야, 혈관도 그렇고 아니 색깔까지 보니까 네. 굉장히 심각한 단계였던 것 같은데 네. 1년 만에 깨끗해지셨다고요? 그럼요. 그럼 이게 우리 이제 앞쪽으로 온 6개월 거면 더 만이신데 심각했던 건가 봐요. 다리 좀 어떠세요? 혈전도 생기셔가지고. 다리는 편하고 좋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우리 왜 작년에 6월 달에 우리 그 치료하셨잖아요. 예. 혈관들도 지금 너무 많이 튀어나오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보면 어머니 여기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색깔이 변해 있잖아요. 여기가 혈관 안에 혈전이 생겼던 거예요. 혈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혈전염이라고 하는데 하지정맥류를 치료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 그 피가 못 올라가고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혈전염이 생겨가지고 아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 심해져서 이게 똑 떨어져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 이게 위로 패가거나 이러면은 혈전증이나 폐쇄전증 이런 게 되거든요. 다리는 그냥 육안적으로 보면 이제 좀 많이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걷거나 이럴 때 운동하면 어떠세요? 예전보다? 다리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좀 많이 가볍죠, 그죠? 어머니 뒤로 한번 돌아서 보세요. 네. 뒤에도 깨끗하면서 약간 파란 실핏줄만 보이거든요. 제가 오늘 초음파 검사하고 이런 잔핏줄들도 치료할 수 있는 건 좀 해드리고 그럴게요. 자, 쓰면요. 근데 이제 초음파 상으로 보면 이제 하지정맥류 혈관이 어느새 안 보이세요. 비모도 여기 치료한 흔적은 여기 보이세요, 어머니. 예. 제일 심각한 문제들은 지금 잘 되었고 완전히 흡수된 걸로 나오세요. 이제 이렇게 좋아지면 걷기 운동 같은 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어머니 또 한번 따끔하세요. 어머니 많이 안 아프세요? 예. 여기. 그래도 이게 주사하면 겁이 나거든요. 네. 저렇게 육안적으로 보이는 혈관들은 바로 주사요법으로 치료하죠. 지금 병원에, 이게 좀 예. 사라진 게 보이네요. 그럼요. 한 번씩 이리 병원에 내원하실 때마다 병적으로 어머. 보이는 혈관들은 주사요법으로 우와. 치료해서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예, 잘 지내시다가 또 6개월 후에 저 한번 확인하러 오세요. 예, 축하합니다. 또 그때 뵐게요. 네. 와. 야. 아니 저렇게 네. 주사제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니까 사라지네요. 무지하게 신기한데 아니 너무 간단해서 과연 저게 뭐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어때요? 네. 우리 최근에 이제 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는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에 대한 논문에 의하면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은 하지정맥류 치료에 있어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다입니다. 네. 이 치료 후에 환자의 삶의 향상에 있어서도 수술적 치료와 유사하고 그리고 오히려 치료 기간이나 이런 회복 기간은 수술보다 더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 성공률도 한 93%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고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률도 0.01에서 0.1% 미만으로 매우 드물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 치료법 이외에도 다른 치료법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레이저 정맥 폐쇄술입니다. 이러한 레이저 정맥 폐쇄술은 아직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레이저 광섬유를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에다가 삽입을 하고 레이저 열로서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을 폐쇄 흡수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냥 부분 마취로 가능하고 또 피부 절개도 필요 없고 해서 수술하고 바로 일상생활과 보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방법들로 정말 간단하게 치료를 하고 나면 이 하지정맥류가 나중에 뭐 재발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까요? 네, 이 하지정맥류는 만성 진행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만성 질환의 특성상 수술 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재발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대부분은 수술한 부위에서 신생혈관이 생기거나 정상적이었던 혈관과 관통정맥에서 새롭게 역류가 발생하면서 재발할 수 있는데요. 재발률은 수술 후 2년 이내에 최대 35%까지 그리고 10년 이내에는 최대 65%까지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1년 내에는 병적인 역류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3년에서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더라도 바로 완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경과 관찰과 장기 검진을 통해서 혹시 하지정맥류에 재발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 그럼, 우리 몸에 혈관이 이게 계속 자라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점도 뺐다가 몇 년 있으면 다시 또 자라는데. 나듯이. 그런 거구나.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발을 했다. 그러면 그 전에 치료는 뭐 레이저나 아까 뭐 거품 뭐 이런 걸 치료를 했으면 다시 재발했으면 이제 치료법이 또 달라집니까? 다른 치료법을 해야 됩니까? 이제 재발에 대해서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하지정맥류를 과거에 수술을 하셨다면 그리고 다시 재발했다면 저는 반드시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이제 피부 절개를 통해서 하지정맥류를 뽑아버리는 수술을 한 경우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또다시 광범위한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것은 환자분이나 의료진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수술적인 치료 방법 말고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으로 재발성 하지정맥류를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성공률도 87%에서 91% 정도로 네. 매우 높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참 뭐든 이렇게 뭔가 사람 마음이 한 번에 싹 뿌리를 다 뽑았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네. 뭐 충치도 생기면 치과에 또 가고 점이 또 생기면 또 빼듯이 맞아요. 또 이게 쉽게 재발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지정맥류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지정맥류 치료법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여기 이분이요, 양쪽 다리에 그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안타깝게 재발을 하신 분이에요. 양쪽을 다 했는데. 5년 전에 수술 한번 했었는데 그때 조금 괜찮았었는데 다 이렇게 없어졌는데 다시 재발해가지고 그래가 다시 오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했어요. 그때는 막 무겁고 구를까지는 아닌데 좀 외관상으로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는 무겁고 구른 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겁고 붓고 일단 너무 많이 붓고 무거워요. 왜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코끼리 다리처럼 한쪽 다리가 좀 많이 무겁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많이 부어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많이 부어가 있어요. 재발했을 때 이야기는 했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죠. 그래도 한 길게는 10년? 안 그러면 내가 잘 관리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좀 그게 아니었어. 재발을 하신데다 이제 통증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아이고야 힘들었겠다. 예전에 한번 수술을 하셨다 그죠? 네, 한 몇 년 전에 수술하셨죠? 지금 왼쪽 다리가 좀 일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떤 증상들이 좀 많으세요? 지금 많이 붓고요. 부으니까 무겁고 좀 아파요, 많이. 네, 이 종아리 이런 데가 많이 아프세요? 지금 제가 봐도 많이 부어 보이거든요. 혈관들도 많이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건 한 얼마나 됐나요? 2, 3년 정도. 예, 밤에 주무실 때 막 많이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조금 다리 올리고 자고 그러니까. 다리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요즘 일하실 때 압박 스타킹도 신고 있으니까 좀 편하죠? 그래요. 네, 초음파로 확인해 봤습니다. 저기 보면 빨갛게 되는 저런 것들이 보이시죠? 예, 저기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될 피들이 오히려 아래쪽으로 역류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거보다 없이 긴것 같은데? 이게 역류가 제가 압박하고 심하네요. 난 다음에 피가 올라가야 될 피가 아래쪽으로 많이 역류하는 거예요. 0.5초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서 요 정도인데 0.5초 이상 길게 나오면 꼭 수술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이 혈관 주변에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선들이 가 있는데 이런 게 부종이거든요. 부종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3기 이상의 하지정맥류로 진단이 되고 그것도 좀 심한 편으로 지금 진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치료 준비할게요.
아깐 점만 톡톡 찍으시던데, 근데 이제 점도 찍고 표시도 하네요. 굉장히 뭔가 중요한 좀 부위입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네. 수술복 입으신 거 보니까 이제 수술이신 것 같아요. 잠깐 간호사 선생님 어떤 뭐 선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마취 후에 레이저 광섬유를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에 삽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레디. 좋습니다. 네. 신기하다. 잘 진행되나요? 좋습니다. 아주 멋지게 레이저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를 하시면서 아프지 수술하시는 않으십니까? 거죠? 그럼요. 네. 아주 좋습니다. 또 네. 초음파로도 편하시겠어요? 이렇게 좀 밝은 네, 쪽이 그 그러세요. 레이저 그건가요? 네. 레이저 광섬유를 통해서 여기 무릎 부분에서 아주 큰 관통정맥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치료해줘야 앞으로 다시 재발 안 하고 건강한 다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놀라지만 마십시오. 네, 이제 레이저로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부위가 있고요. 레이저가 들어갈 수 없는 부위는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을 병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야, 그러니까 혈관 크기나 뭐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혈관의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아까 레이저 수술 아주 완벽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레이저가 들어갈 수 없는 관통정맥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혈관에는 제가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을 병행해서 시술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수술이 마무리가 됐나. 와. 이제 수술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느낌은 어떠세요? 아직 좀 뻐근한 거 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요. 다 들어가서. 그렇죠. 침방울이 없어져 버렸네요. 네. 와, 자, 우리 뒤로 한번 돌아서 볼게요. 네. 종아리 뒤쪽에 튀어나왔던 혈관들도 처음에 없어지기 전에 좀 딱딱해졌다가 없어지실 거예요. 이제 우리 앞으로 스타킹 잘 신고 그죠? 우리 경과 보도록 하죠. 앞으로 예전에 한번 수술하신 경우지만 이제 다시는 재발 안 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거든요. 일하실 때 압박 스타킹 잘 신고 또 평소에 걷기 운동도 잘 해주세요. 잘 낫도록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혈관이 많이 튀어나간 육안으로 많이 보였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좀 많이 신기해요. 저 외관상으로 일단 보기 안 좋으니까 하다못해 뭐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더라도 조금 딴 사람도 눈치 봐야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했는데 조금 일찍 찾아와서면 마음고생 좀 덜 했을 건데 그런 생각 들어요. 다시는 마음고생 안 하시고 꾸준하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네.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크게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의 다리 불편 증상들이 빨리 없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발 없이 완치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고민을 갖고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얻었습니다. 특히나 여러 차례의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재발하여 힘들어하고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완쾌되는 모습을 볼 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야, 네. 명의 아니십니까, 명의? 아니 저렇게 간단하게 수술을 통해서 네. 불편한 점을 해결을 해주시는데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반차 내고 과장님 저 오늘 저 하지정맥 수술좀 하고 오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제 수술하러 간다며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에요. 퇴근을 다시 와서 야근하고? 다시 가서 좀 일 좀 하고 정말 간단하게 수술 끝나네요. 아니 광섬유 뭐 인터넷 깔 때 쓰는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 하지정맥류를 그냥 오래 방치해 두고서 심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수술로도 가능할 수 있나요? 네, 이제 하지정맥류를 방치해 두시면 제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피부가 괴사가 되고 심지어는 피부 궤양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 피부 궤양을 일으키는 하지정맥류 원인 혈관들을 반드시 치료해줘야 다시 궤양이 발생하지 않고 완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으로 주로 치료하는데요. 치료의 성공률도 70%에서 91% 정도로 상당히 높고
궤양의 재발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저도 그 미리 검진은 안 가지만 다리 조금 아프면 버뜩 가 있어. 이거는 비만, 노화. 이거는 버뜩 가야 되겠다. 이거는 네. 정기 검진하고 차원이 좀 다르다. 아니, 그러면은 네. 이게 또 예방을 하는 방법과 이제 재발 방지 방법 여기 좀 궁금해요. 그렇지. 네, 뭐 우리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으셨다면 평소에 어려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루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기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만성 진행성 질환의 특성상 수술 후에도 재발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꾸준한 경과 관찰과 장기 검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기 검진 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병적인 역류나 혈관들이 보인다면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초음파 경화요법으로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해주면 이제 다시는 이제 재발도 안 하고 건강한 다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새 그 의료용 압박 스타킹도 색깔별로 좀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이제 아직 하지정맥류가 없는데 예방 네. 목적으로 평소에 좀 꾸준히 신는 거는 도움이 될까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용 압박 스타킹을 이제 근무할 때 주로 이제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오래 서 있는 분, 예를 들면 뭐 백화점에서 장시간 서 있는 분, 또는 마트에서 이제 우리 캐시어에 계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어려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는 게 좋죠. 맞춤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발목 사이즈에 따라, 종아리 사이즈에 따라 사이즈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어려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네네. 하지정맥류가 발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임신도 있고 여성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오래 서 있는 직업을 하게 되면 일부러 신어주는 거죠. 예, 꾸준히만 신어준다면 항상 다리가 가볍고 편하고 하지정맥류도 예방이 되고, 또 하나 혈전도 예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압박 스타킹은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는 의미로서 평소에 신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머, 우리 공동 구매 하나 해야 되겠다. 아, 그럼 평소에 신는다는 건 하루 24시간을 계속 신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로 저도 지금 어려운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있거든요. 정말요? 나중에 보여달라고 할 수도 보여드릴까요? 이 어려운 압박 스타킹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네. 출근 직전에 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싹 벗는 게 보통 한 9시에서 10시예요. 그럼 보면 다리가 굉장히 가늘고 가볍고 편해요. 지금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리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12시간 정도 그렇죠. 이렇게 착용하네요. 오래 신고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낮에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 이런 어려운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면 우리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더 건강해지죠. 잘 때 신으면 누워 있으니까 압박이 크게 오지 않지만 그렇죠. 평소에 돌아다닐 때는 서 있고 네. 하면 이제 다 압박이 오니까 네. 낮에 신는 게 좋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압박 스타킹은 이제 꾸준히 신어만 준다면 네.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하지정맥류나 혈액순환이나 또는 혈전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어디에 효과가 가면 큽니다. 살 수 있나요? 네, 물론 이제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처방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진단이 되고 불편한 만성 질환이 보인다면 저희들이 병원에서 처방도 하고요. 또한 이제 인터넷이나 또는 이런 곳에서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그 약수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헬스장 가면 거꾸리 기계 있잖아요. 거꾸로 하는 네네네. 거. 어르신들이 거꾸로 딱 매달리신 네. 다음에 네. 피 잘 돈다 막 이러시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도움이 이거 되나요? 네, 뭐 궁금하네요. 거꾸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집에 오시면 이제 누워 계실 때 다리를 100여 일에 올려주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심장 쪽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끔 해준 것만 해도 다리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됩니다. 굳이 다리- 180도 뒤집을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걸 앉아 굳이 있고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것이 우리 혈액순환에 참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가볍게 걷기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인데요. 공개 클리닉 웰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다 검색하시고 저희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또 2만 보를 걸으실 우리 민유쌤 퀴즈 내주시죠. 하지정맥류는 만성 정맥 질환으로 성인 20%에서 30%가 경험할 만큼 흔한데요. 다음 중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다리 저림, 2번 붓기, 3번
각선미 4번 통칭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복이라면 각선미를 잡아요. 요거는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없고 네. 아, 나도 있어. 이게 그거 있다고요? 참 있어, 각선미. 정답 아시는 분들은 얼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딱 10월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특히나 가을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또 기다렸던 단풍철도 이제 슬슬 시작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설악산을 시작으로 슬슬 단풍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 경남까지 이제 단풍이 오려면 좀 멀긴 했지만요. 그때까지 또 등산 가기 전까지 열심히 걸으면서 가을을 또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건강도 지켜보고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건강 정보들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좀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